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오늘부터 메모리얼데이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여행 경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아봅니다. 이 여름 휴가철 공항 이용이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이 활주로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의 경고음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형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여행 떠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네. 떨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미국 안에서 여행을 한다면 주머니 사정에서 있어서는 작년보다 좀 더 여유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요. 해외 여행 비용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최고가요. 네네. 네. 자, 먼저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가장 숫자가 많을 듯한데 가솔린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솔린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비싼가요? 아니면 싼가요? 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요? 이게 떨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57.2센트인데요. 네. 네. 꼭 1년 전엔 4달러 60센트였습니다. 아이고, 많이- 거의 네. 1달러가 내려간 그러네요. 가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는 이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캘리포니아주 역시 이 지난해보다는 뭐 값이 내려갔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4달러 82.6센트인데요. 네. 1년 전 오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달러대였습니다. 와, 기억하기 싫은 가격이네요. 네. 정확하게는 그때가 그 가격이었네요. 6달러 7센트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1달러 이상 비싸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연간 비교로는 하락폭이 더 큰 겁니다. 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자동차 여행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떠난다면 기름값은 좀 아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제 비행기 여행 한번 살펴볼게요. 항공 티켓의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항공편 요금은 국내선인지 아니면 국제선인지 이거에 따라 크게 또 달라집니다. 나눠지네요. 네, 우선 국내선부터 살펴보면요. 여행 관련 앱 하퍼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국내선의 왕복 평균 가격은 273달러입니다. 예. 작년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26%가 지금 더 내려간 가격입니다. 싸졌군요. 네, 작년엔 평균 370달러였으니까 네. 거의 100달러나 싸진 겁니다. 예. 이렇게 항공편 요금이 저렴해지다 보니 좌석도 한층 더 많이 차는 편인데요. 작년보다 17% 좌석이 더 꽉 찼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겠는데 그렇다면 이 국제선 항공 요금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선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예. 지난 5년간 올해가 국제선 비행기 티켓 가격이 가장 비싼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기록됐는데요. 네.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 간다고 할 때 평균 1,300달러에 달합니다. 네. 이건 작년과 비교해서 50%가 치솟은 가격입니다. 50%요. 네. 네. 아시아 국가들로 가는 평균 항공 요금은 왕복 1,955달러, 거의 2,000달러인데요. 네.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무려 70%나 급등한 와. 가격입니다. 와, 뭐 지금 댓글에 하와이가 지금 가솔린 가격이 5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갤런당. 비싸네요. 캘리포니아보다 비싸네요. 더 우리는 비싸죠. 아직은 4달러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유명한 관광지에다가 섬이라서 그런가요? 네, 하와이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고 여름 방학이 또 곧 오니까 한국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국이 네. 아시아 국가니까 이번 이 항공권도 비싸질 듯 싶은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값은 얼마나 됩니까? 네, LA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이어서 네. 에어 프리미아까지 작년 말에 이제 출항하기 시작해서 좀 더 예. 옵션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성수기의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에어 프리미아가 좀 더 저렴한 편이지만 오늘 출발하는 항공편 요금 1, 2주 전에 예약했다 했을 때 2,300달러였습니다. 네.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최소 3,000달러대였고요. 그러다 보니 4인 가족이 한국 여행 간다고 하면 비행기 티켓 값으로만 만불 깨진다라는 말이 흔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 비행기 티켓 값만 만불입니다. 네. 네. 다음은 호텔 가격입니다. 이 호텔 가격은 올랐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네, 미국 내 호텔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네. 하룻밤 객실 평균 가격 208달러입니다. 지난해엔 222달러였는데요. 6%가 떨어진 겁니다. 네. 반면 이번 연휴 해외 인기 여행지에 놀러가 호텔에 머문다 하면 작년보다 비싼 값 치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뭐 영국을 간다 하면 호텔비가 작년 메모리얼데이 연휴보다 30% 더 비싸졌습니다. 정말 비싸졌네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네. 제가 왜 웃느냐면은 우리 회사의 가장 높으신 분께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렌트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자동차 렌트비는 어떤가요? 자동차 렌트비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 하퍼에 따르면 자동차 렌트비 하루 평균 $44입니다. 이건 작년 메모리얼데이 연휴와 비교해서 17%가 내려간 가격입니다. 네. 이처럼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제 자동차 렌트하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여행객들은 지난해 자동차를 평균 나흘 빌렸는데 올해는 하루 더 평균 닷새를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가 부족해져가지고 렌트카도 없는 세상이 있었다. 뭐 1년 전에 그런 소식을 그랬죠. 전해 들었었는데 네. 이제는 렌트카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여름 휴가철 공항 이용이 급증할 전망인데 이 활주로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 경보음이 켜졌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벌써 미국에선 2차례나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지난 1월 뉴욕 JFK 공항에서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다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월에는 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때는 페덱스 화물기와 사우스웨스트 여객기가 이륙하다가 지상에서 충돌할 뻔했습니다. 네. 이 두 항공기에는 총 131명이 탑승하고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연방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만약 1월 뉴욕 또 2월 오스틴 공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정말 이어지는 추세라면 올해 사고 건수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활주로에서 항공기들이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일이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잇따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 특별히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조종사의 경험 부족 또 관제사들의 훈련 부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 항공 관계자들은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와중에 신규 조종사들의 그런 경험 부족과 또 관제사들의 집중력 저하 같은 것들이 겹쳤다고 지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인원 감축에 직면했던 항공업계에서 그동안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됐을 것이란 진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해고가 됐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도 그렇고 뭐 항공기들이 날지를 못했으니까요. 또 뭐 맞아요. 신규 네네. 조종사들이 뭐 경험이 없다. 이건 좀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항공업계에서는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보복 여행 수요 예상보다 더 빨리 늘어났고 항공사들은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소규모 지역의 항공사에서 더 큰 항공사로 옮겨갔고 또 부조종사는 기장으로 좀 더 예전보다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예. 미 항공업계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숙련된 관제사 확보에도 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미교통안전위원회 제니퍼 호맨드 의장은 조종석, 항공교통관제실 그리고 지상 등에서 훈련을 서두르고 있고 전임자들보다 그 훈련 기간을 좀 줄이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꽤 우려되는 점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당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좀 갖고 있나요? 네, 연방항공청은 2021년 8월 여행 수요가 회복세 보이기 시작하니까 항공사들의 최근 비행 경험 부족한 직원들은 모니터링하고 네. 또 일부 직원들의 피로와 관련해서 잠재적 오류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안전당국은 현재 기존 방법을 검토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항공사 규제당국은 안전 문제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공유해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그 전에 위협의 조짐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대로 착착착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항공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큰 사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